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절적 흐름을 보여주는 오실레이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MACD 오실레이터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가는 쪽으로 좀 더 정확한 신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박쥐처럼 상승세가 유리한 구간에서는 이 상승에 조금 더 충실하다는 얘기고, 하락세 중에서는 하락 쪽에 좀 더 충실하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붉은색 구간에서는 좀 더 지지점에 대한 정확도가 높고, 파란색 구간에서는 저항점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MACD 오실레이터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교한 툴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커다란 계절감만 크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양의 기운이 충만한 구간에서는 다소 양편향적이고, 음의 기운이 충만한 구간에서는 다소 음편향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안에 있죠? 크게 봤을 때. 근데 오실레이터의 봉이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순간을 굳이 매매 신호로 잡는다면 저점 신호에 좀 더 충실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고점 신호를 보세요. 무디고 정확하지도 않죠. 이게 뭐 어디쯤에서 고점인지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매수 신호를 보여주는 봉의 길이가 급변하는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미 거론해드렸듯이 MACD 오실레이터는 MACD에서 9일 2평, 즉 신호선을 뺀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정해보죠. 12일 2평에서 26일 2평을 뺀 것이 분명히 MAC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요, 당연히 어떤 게 더 빨라? 짧은 게 빠르죠. 12일선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당연히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호선은 MACD 선의 9일 2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MACD 오실레이터는 MACD에서 신호선을 뺀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주가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편차가, 이 봉의 길이가 더 강해지고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막대기가 더 빨리 길어진다는 거. 조금 어려우신가요? MACD 오실레이터는 MACD와 신호선의 차이로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의 탄력이 이렇게 팍 강할 때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 분명 MACD가 보다 빠르게 상승할 테니까 당연히 오실레이터의 길이는 조금 더 빠르게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주가가 상승 탄력이 둔해지게 되면요, 오실레이터의 길이는 조금 더 느리게 길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곧 MACD 오실레이터는 그 자체로 주가 흐름의 탄력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탄력적으로 오르던 주가가 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종목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 매도를 하고 있다, 매도 에너지가 막 개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는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매매 타임으로 이렇게 많이 권고되는 아주 많이 알려진 활용법이에요. 하지만 실전에서는요, 그다지 뭐 그렇게 유용한 부분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너무 그냥 잦게 매매 신호가 나오기도 하고, 또 변동도 심해서 단독적인 매매 신호로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도 하루 정도만 차트를 돌려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죠. 자, 위 차트에서 왼쪽의 수직선 구간을 보시면 정확한 매도 시점을 스토캐스틱이 잡아주고 있습니까? 자,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매도 신호를 찾는다고요? 다이버전스로 매도 신호를 준다고 그랬어요. 주가는 더 오르고 있지만 스토캐스틱은 더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매도 신호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고점은 신뢰할 수 없다, 저점은 신뢰할 수 있어도. 그래서 하나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체킨스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어떻습니까? 신호의 체킨스 오실레이터가 바로 동의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자, 왼쪽 수직선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확인된 거예요. 자, 이제 맨 아래 MACD 오실레이터를 봐주세요.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봉이
제로에 있을 때 이때는 훅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왼쪽의 수직선에 있었던 날은 어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에 손이 갔어야 되는 날이라는 거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이번엔 오른쪽 수직선 구간을 보십시오. 매수 신호는 누가 전문가라고요? DMI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DMI에서 ADX와 DI-의 교차를 보시라고 그랬는데 아주 정확한 지점에서 매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정확한 지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매수 신호는 다른 동이 필요 없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매수 신호는 끝난 겁니다.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매수 신호가 잡히기 전에 CO 해설을 한번 보세요. CO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지는,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수세가,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도 뭔가 매수세가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가는 분명히 하락하고 있었는데 CO는 이미 저점을 높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한 MACD 오실레이터를 봐주세요.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까? 바야흐로 이제는 차가운 계절이 가고 따뜻한 계절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죠. 조금 시시하십니까? 제가 분명 드림팀의 네 번째 전사인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감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네, 진짜 그의 임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략 이 정도가 기술적 분석 책에 나오는 이론들이고, 자, 이제부터는 진짜 막중한 인물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